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10대 시절 저를 독서의 세계로 이끈 문장이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실려있는 문장인데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해. 큰 고통을 주는 불행처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처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처럼 밀려난 것처럼, 자살처럼. 괜히 이 문장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고 싶었는데요. 저에게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소설가 최유한이 쓴 프라하의 카프카. 젊은 작가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가가 살았던 도시에 직접 가보고 작가의 장소성을 살려 그의 생애와 작품을 이해해보는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카프카, 최유한, 데이지헐의 N잡 정체성 공유. 데이지얼님의 사유사 브랜드, 그리고 북튜브 운영. 최유한 작가님은 여러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독일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평생 두 가지 직업을 가졌던 카프카와도 비슷하죠. 재밌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 프라하의 K-베이비잖아요. 고작 2년 살아서 이것은 흡사, 소개팅 아이스 브레이킹 멘트? 프라하 질문 금지세요. 제가 또 카프카 책을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조금 유치하지만 어렸을 때 만났던 그 문장 때문에, 그리고 프라하 태생이라는 이유로 유사 케이스로 밀란 쿤데라도 있음. 카프카 시작하자! 이 책을 읽는 시간들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보고 오시죠. 카프카를 좋아하는 사람 중 카프카를 진짜 읽은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된다는 카프카 마니아의 말을 나는 오랫동안 기억한다.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게 저자가 카프카 생애를 5가지 테마로 나눴어요. 제가 막 끝낸 첫 번째 산책길은 엔잠러 카프카거든요. 카프카가 다닌 학교 그리고 회사들을 소개하며 그 시절 카프카의 문학적인 삶 그리고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린 사진들도 프라하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진 작가님의 사진들이더라고요. 카프카가 23세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대요. 한 회사에서 14년을 성실껏 근무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전업작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카프카는. 내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글을 썼던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 그때의 일기라든지 작품의 중요 대목이 나와요. 일기 중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직장 생활이란 정말 참을 수 없다. 안정성, 계산된 기대 수명, 넉넉한 급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독신자인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결국 고통으로 변하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역시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다닌 직장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산책 엔잠러 카프카의 시간 끝에 단편소설 변호사가 소개되어요. 글만 선택하거나 일만 선택할 수는 없다. 그 두 가지는 선택의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일도 하고 글도 써야 한다면 그냥 다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소설에는 그 마음이 뒤섞여 있다. 단편 속 문장,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1초라도 잃어버리면 이미 너의 인생 전체를 잃는 것인데 삶이란 내가 잃어버린 그 시간만큼 길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한테 있는 카프카의 책들을 다 꺼내와서 변호사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당장 읽고 싶어요. 그 작품을 쓰던 카프카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스포 없이 내용을 소개해주니까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도서관을 또 가야겠군. 다음 산책길은 애인들입니다. 매 산책길마다 그 테마에 얽혀있는 카프카 생애를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애인들과 나눈 편지들이 카프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대요. 여러분, 편지 조심하세요. 어디 박제되면 어떡해. 그런데 카프카의 아빠도 몇 번 연애를 반대하고 카프카가 30이 넘었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런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작품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기쁠 수 있으나 그것은 카프카의 다 울부짐이었을 수도 있다. 부모의 독립을, 아이의 독립을 너무나 응원합니다. 봐봐, 독립을 못하니까 연애도 다음 산책길, 가족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결핵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40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새 여동생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했네요. 카프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여기에 실린 단편 몇 개가 제가 가진 카프카 책에 없어요. 짧게 제가 갖고 있는 카프카 책들 보여드리자면 소전서가에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선물 주신 프란츠 카프카 이런 그래픽 노블책이고요. 이전에 지니님이 재밌게 읽은 프란츠 카프카 잠언 일기집 변신 시골 의사 요 중편 소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단편이 또 실려 있어요. 디 에센셜 한 반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실종자를 다 읽었거든요. 그 외 미완성 단편 그 다음에 편지들이 실려 있어요. 퇴근길에 카프카를 이런 만화책도 제가 갖고 있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가족 사진들도 많이 실려 있어요. 적지 않죠? 욕심만 차곡차곡 쌓아뒀던 카프카 제대로 읽어야겠다. 도서관에 또 제가 좋아하는 독서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서 읽고 제가 소장한 책들에 실려있지 않은 단편집을 빌려와야겠어요. 카프카는 혹시 반려동물이 없었나? 유사성 추가하기 멍뭉이가 있었네요. 나 가야 되는데 계속 마사지? 신임 변호사 말고 그냥 변호사. 우리가 눈 속에 파묻힌 나무줄기 같은 탓이다. 겉으로 보면 나무들은 매끈하게 누워있는 것 같고 조금만 밀치면 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것들이 단단하게 땅바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그조차도 단지 겉보기에 그럴 뿐이다. 마지막 산책길은 카프카의 작업실들, 저의 작업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카프카는 매번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다시 새로 잡으며 어쨌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글을 쓸 것이다. 그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나의 투쟁이다.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책을 다 읽었습니다. 진짜 카프카 문학의 완벽한 길라잡이였다. 이것은 단순 여행 에세이가 아니다. 제가 일전 몇몇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말랑말랑 여행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배가 아픈 걸까?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재밌었다 보다는 글이 아름답고 글이 재밌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설가가 쓴 문학 여행 에세이 그리고 카프카? 몰라도 돼요. 카프카 책 읽어본 적도 없다? 괜찮습니다. 저자분이 직접 다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지만 각 산책 후 저자가 직접 번역한 단편의 일부를 서평과 함께 실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았어요. 카프카 독서 여행의 도슨트 느낌이랄까? 이 책을 읽고 요즘 저는 카프카입니다. 다음 재미 포인트. 카프카의 반전, 그도 인간이었다. 프라하 하면 카프카죠. 그런데 반전, 카프카는 늘 프라하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프라하는 놓아주지 않아. 이 작은 어머니는 맹수의 발톱을 갖고 있거든. 또 카프카 하면 우울이죠. 카프카는 친구들 앞에서 막 풍자적인 소설을 낭독하며 막 배꼽 쥐고 웃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구랑 여행을 가서 일기장을 나눠가지고 같이 소설을 쓰고 또 아빠와 애증의 관계로 유명하지만 그는 30이 넘어서 독립을 하고 퇴근 후 본가에 가서 매일 아빠랑 점심도 먹고 신문도 읽고 했다는 것, 그게 참 인간적이더라. 우리 모두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으면서도 떨어지고 싶고 사직서를 품고 있다가도 잘해보고 싶고 내일보다는 오늘에 올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싫어하고 다양하게 상충하는 마음들과 하루하루 합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다양한 마음들이 다 본인임을 카프카는 문학으로 울부짖고 있구나. 나는 분명 내 몸뚱아리와 내 몸을 끌고 갈 미래에 대한 완전한 절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돌아서는 곳마다 검은 파도가 나에게 밀려온다. 이래서 절망을 쓰는 작가이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작가구나. 책을 읽으면서 내 안의 모든 마음이 나임을 받아들이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딘가에 욕하자. 여러분, 저는 남자친구의 어록을 또 쓰고 있거든요. 일기장은 안 쓰면서 저번에 언급한 꿈 일기장에 이어 남자친구 어록.
이상한 말 할 때마다 적고 계속 읽으면서 놀립니다. 4년 전. 스윗한 글도 있네요. 가끔 너가 타인이라는 걸 인지 못할 때가 있어. 너무 친밀하고 사랑해서. 함께인 게 자연스러워서 나 같아.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이렇게 만져봐. 안 풀어지는 봉지끈을 막 뜯어내는 절 보며 야만인처럼 뭐 하는 거야? 바야바 같아. 이렇게 데스노트? 자신만의 감정 배출구를 갖고 있는 것도 좋다. 여튼 카프카도 인간적이었다. 프라하를 잘 여행한 기분이 든다. 계속 문학 이야기만 했는데 책의 본질은 여행 에세이. 이 책을 읽고서 카프카의 프라하라는 구글 지도를 만들었어요. 프라하에 가면 그대로 산책할 겁니다. 친구 테마 산책길에서 카프카의 문화생활 구역을 소개하는데요. 1912년 9월 변신을 쓰기 2달 전 카프카가 키노 루체르나 영화관에서 기이한 곤충에 관련된 영화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일단 놀랐던 건 그 시절 영화관이 있었구나. 한 세기 전인데 왜 이렇게 고고 전 작가 같지? 여튼 그 영화관이 지금도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도도 잘 저장했지만 너무 재밌게 잘 여행을 해서 가야 하나 책 덕후 맞춤으로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한 기분이거든요. 책 날개를 보니까 이게 도시 산책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더라고요. 가장 문학적으로 도시를 누리는 방법, 위대한 소설가의 시간이 쌓인 도시를 산책하다, 미시마의 도쿄, 울프의 런던. 다음 여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TMI를 잔뜩 얻었다. 키 182, 층간소음을 격하게 싫어했다. 그의 연애 편지들은 박물관에 박제되었다. 일러스트 표지를 싫어하여 변신 표지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다. 카프카를 본뜬 단어들이 존재한다. 뭐였지? 가장 친했던 막내 여동생 오틀라가 그에게 비밀 작업실을 내줬다. 자기만의 방이 있던 멋진 동생. 카프카 생애에 대해 정말 즐겁게 독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책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밤 산책을 다녔거든요. 산책과 글쓰기를 반복하는 동안 나는 그것이 카프카가 보낸 프라하에서의 일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산책과 글과 일. 그것이면 나 역시 하루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문학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 카프카 읽기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카프카를 이미 사랑하시는 분, 프라하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 이 책입니다. 그리고 소전서가에서 같이 낸 프란츠 카프카, 알려진 혹은 비밀스러운 그래픽 노블 전기도 보내주셨는데 체코의 일러스트레이터, 저자도 체코의 시인, 동화작가, 번역가, 대학 교수. 카프카가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선고라는 글을 쓴 후 아침이었고 눈이 맑아졌다. 그리고 책들도 이렇게 사파들과 함께 설명합니다. 카프카 문학 안내받으며 프라하 산책하고 카프카 일생을 일러스트로 만나보고 같이 읽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영상 끝내면 아쉬우니 엔잡! 제가 바라보는 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끝낼게요. 카프카 덕분에 제 업에 대한 열정이 막 맥스가 되었달까요? 엔잡을 고려하거나 희망하시는 분들께 좋은 체크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주 뾰족하게 답변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 잘하는 일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하는 일, 못하는 일은 수에 관련한 모든 것. 그래서 저는 대행구매,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엔잡을 고려할 때 그 업종의 최고 전문가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들과 겨뤘을 때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커리어의 끝, 그리고 내 한계, 내가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엔잡은 내가 가진 스킬에서 시작할 것. 어머 저거 유행한데 내가 잘하고 잘 맞는 업, 내가 잘 키워나갈 업을 찾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업은 수련이다. 카프카가 일을 너무 잘해서 14년 동안 승진을 거듭하였고 폐결핵으로 사직을 신청하였을 때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연차가 쌓인다고 인격, 지식, 기술,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해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 포인트, 일이 바쁘다, 일을 잘한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낸다, 일을 잘한다 땡. 시스템이 탄탄한 회사, 좋은 상사, 판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는 것, 회사에서의 스킬업,
모두 셀프 서비스다. 그 일을 하는 나를 업그레이드하자. 그렇게 실력을 갖추게 되면 더 나은 옵션의 N잡, 그것도 내가 걸어온 업과 연결된 기회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려나? 회사 생활 팁인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사극을 엄청 좋아했어요. 사극 보시면 막 계략, 암투, 그 와중 늘 웃고 여유롭고 분위기 잘 읽고 사람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나는 사극 속 신하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찬찬히 실력을 키워보세요. N잡의 총합이 내 업이다. 어느 정도 내 업에 대한 자신감, 실력이 쌓였다면 N잡 해볼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24시간. 하나의 일을 하든 몇 가지 일을 하든 이 N잡의 총합, 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총 업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한 업에 올인하지 않으면 분명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에는 전업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잡을 하는 것이 총업에 더 이익인지 내 꿈에 더 가까이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저 또한 제 업이 N잡의 총합에서 더 높게 가치 평가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회사로부터 독립한 케이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에 제 업을 올인하고 수련을 하였습니다. 카프카는 첫 회사에서 8 to 6 그렇게 오래 근무했더니 글쓰기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직을 해서 그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죠. 그 회사의 근무 시간 8 to 2. 꿈업 일치 아니어도 된다.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업을 그만하겠어요. 안녕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만약 내 통장 잔고가 빵빵하다면야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꿈을 대하는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냉정하게 보자면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경제적으로 현재 업을 내려놓지 못한 상황은 아닐까. 카프카는 긴 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 경험을 작품 소재로 썼다죠. 소송, 법 안에서 선고, 변호사, 업을 하는 나, 꿈을 쫓는 나, 다 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의 경우 유튜브 구독자 300명대, 그때 채널을 무려 4년 동안 주 1회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잠시 옛 영상 짧게 보여드릴까요? 꾸준히 성실하게 꿈을 쫓자. 아, 여기서 팁 하나. 절대로 회사에서 꿈 얘기하지 마세요. 전 아직까지도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베이지 과장 유튜브 한다며.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 대신 자주 로그아웃하기. 생각보다 업의 늪이 강력합니다. 갓생도 이 업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같아요. 업에 매진한 나에게 취한다.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다가 현대인에게 닥치는 것 번아웃. 업은 장기 마라톤입니다. 번아웃, 마라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거든요. 이 길고 긴 게임을 오래오래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로그아웃 하소서. 휴가 잘 쓰고 식사 거르지 말고 운동하고 자주 일어서고 물 많이 마시고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런데 혹시 사회 초년생분이 보고 계신다면 이건 저주는 정말 아닌데 번아웃 한 번 오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느껴야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업을 지속하게 하는 힘 또한 나로부터 옵니다. 내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업 오프일 상태는 늘 책과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인력, 노동 가치로 바라보는 회사에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무뎌지고 스스로 기계스러워질 때마다 책을 더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 음악, 드라마, 영화, 취미생활이 될 수 있겠죠. 카프카에게는 산책 그리고 글쓰기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로그아웃 하시나요? 네 여러분, 업 이야기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카프카의 프라하 산책을 끝낼 시간인데요. 오늘 토크를 지원해주신 소전서가 감사합니다. 카프카의 프라하를 통해 저처럼 카프카 문학에 입덕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도시 속에서 산책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프라하를 여행할 날도 꿈꾸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신 5분 선정하여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로그아웃 하세요. 안녕!